아,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AWS 코리아에서 파트너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윤종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점심들은 다 맛있게 드셨죠? 제가 항상 발표를 하게 되면 꼭 점심 식사 이후 시간이 걸려가지고 한번 기지개 한번들 이렇게 쭉 한번 켜보시고 시작하실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포티넷 엑셀러레이트 2023 행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또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클라우드 보안 원칙과 포티넷 온 AWS로 보안 강화하기라는 주제로 약 30분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차는 앞서 말씀드렸던 제목과 동일합니다. AWS 보안 모델과 설계 원칙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포티넷 온 AWS로 보안 강화하기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보안 모델 및 설계 원칙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목을 전통적으로 온프레미스 보안이 어려웠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뽑아왔습니다.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이 온프레미스 보안에 더 익숙하시다고 하면 클라우드 보안이 더 어렵지 온프레미스 보안이 더 어렵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잘 구축되어 있는 온프레미스 보안 그런 상황이 아니라 처음부터 스크래치부터 여러분들이 보안을 꾸민다고 생각하시면 사실상 온프레미스 보안은 굉장한 어려운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왜 많은 조직들이 이런 온프레미스 보안을 좀 어렵게 느낄까에 대한 부분을 제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시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온프렘 환경 안에서 어떤 조직이 자기네 어떤 리소스가 또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또 그것들이 어떤 사람에게서 어디로 가는지 누군가 어떻게 지금 접속을 하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아시려면 굉장한 투자들이 필요합니다.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 그 많은 조직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리소스 확인을 위한 도구들을 도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정확한 시간에 실시간으로 어떤 자산에 대한 인벤토리를 확인하거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액세스하는 것을 확인하려면 굉장히 비싼 도구를 도입을 하시거나 또는 굉장한 노동 집약적으로 어떤 노동력을 들여서 작업들을 많이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프레미스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가시성이 필연적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 가시성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어떤 온프레미스 보안을 내가 자신 있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기가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자동화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동작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온프레미스에서는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쓰고 있는 도구들 또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통해서 도입한 도구들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텐데요. 이렇게 섞여 있다 보면 그 상호 간의 상호 운용성에 대한 문제들을 겪게 되실 겁니다. 그 상호 운용성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면 어떠한 장비에서 어떠한 장비로 데이터가 이동하는데 혹은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뭐 이런 작업들을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어떤 특정한 명령어를 쳐야 되는데 저기서 확인했던 명령어 셋과 다음에 장비에서 써야 되는 명령어 세트가 다르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그 일종의 뭐 플레이북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혹은 뭐 그 작업 지시서 같은 걸 만들어서 일일이 그걸 확인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보안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 장애 상황이라든지 혹은 보안 문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빨리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또 너무나 복잡한 도구들이 여기저기 얽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작업하기 위한 대기 시간도 길어지시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보안 문제 상황에서 고객들이 전반적으로 고객 경험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를 얻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낮은 수준의 자동화 그리고 가시성의 부족 이 두 가지가 결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프레미스에서 원하는 수준의 보안을 달성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온프레미스 대비해서 그 자체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보안 강화되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AWS 서비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글로벌 수준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준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글로벌 수준에서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보안 요건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충족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 것을 쓰심으로써 저희 AWS를 쓰심으로써 보안 및 규정 준수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다가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그 하나의 서비스가 전체 서비스가 하나로 얽혀 있기 때문에 탁월한 가시성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수 있고 그 안에서 제어 기능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보를 하실 수 있죠. 또 저희는 AWS는 개인정보 보호 또 데이터 보안에 있어서도 최고 수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 원하는 수준의 보안 목표를 달성하고 규제 준수에 대해서 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저희 AWS 서비스를 쓰시기만 해도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 저희 말고도 다른 다양한 클라우드 벤더의 서비스들을 쓰시는 것만으로도 기본적인 보안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자동화에 대한 부족이 굉장히 온프리미스에서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AWS 서비스를 쓰시게 되면 저희 AWS 서비스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콘솔 안에서 쉽게 다 동작을 통제하실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서비스들을 자동화된 어떤 명령어 세트를 통해서 다 전체적으로 자동화 구현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위험이 감소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여기 저를 초대해 주신 이 포티넷과 같은 파트너분들 또 솔루션 다양한 파트너의 솔루션들이 글로벌리 굉장히 많은 양질의 솔루션들 파트너와 솔루션들이 저희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보안 에코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보안 수준을 달성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AWS뿐만 아니라 저희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것만으로도 온프레미스 대비해서 더욱더 강력한 보안 향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저희 AWS는 공동 책임 모델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책임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AWS는 저희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련된 인프라와 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개별 서비스들에 대한 서비스 자체에 대한 보안성은 저희가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고객분들은 그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 200개가 넘는 서비스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 개별 서비스, 선택하신 서비스들에서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는 것들에 대한 보안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이나 혹은 데이터들을 구동시키는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책임만 지시면 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AWS는 리전, 그리고 저희 가용 영역 또는 뭐 가용성 존이라고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엣지 로케이션이라고 해서 CDN에 해당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그런 물리적인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위에 컴퓨트,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네트워킹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 그리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한 저희의 또 200개가 넘는 서비스들에 대한 보안은 저희가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위에 있는 커스터머 고객 데이터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애플리케이션 또 뭐 플랫폼 또는 OS 운영체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안성은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암호화를 구현하시던 혹은 운영체제에 대한 보안 패치나 뭐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은 고객분들이 본인들의 책임 영역으로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구현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런 공동 책임 모델은 사실상 저희에게도 이득이고 여러분에게도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시면 특히나
온프레미스를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온프레미스는 그냥 뭐 서버 하나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하드웨어에 대한 보안도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고 시설 보안도 신경 쓰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AWS가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경감이 되고요. 여러분들은 온전히 여러분들의 워크로드에 대한 보안만 집중해서 관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보안 부담이 굉장히 경감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안에 구멍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열심히 고민을 하셔서 물론 설계를 하셔야 되고요. 또한 규제 준수나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일일이 다 뭐 체크해드리고 이렇게 가이드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책임 범위 안에서 많은 고민을 통해서 서비스를 도입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제가 보안 설계 원칙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보안 설계 원칙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저희 AWS의 Well Architected Framework이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이름 자체가 좀 쉽죠. 잘 설계된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Well Architected Framework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십수년간 고객분들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희가 고객분들과 함께 겪었던 그런 경험과 노하우들을 녹여서 클라우드에서 워크로드를 설계하고 또 실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설계 원칙과 베스트 프랙티스를 모아놓은 그런 가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6개의 필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영어로는 6필러라고 하는데 6개의 핵심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씩 보면 운영 우수성, 보안, 신뢰성, 또 성능 효율성, 비용 최적화,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지속 가능성까지 총 6개의 여러분들이 따라 하셔야 되는 설계 원칙과 베스트 프랙티스를 저희가 가이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다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보안에 해당하는 설계 원칙들을 하나씩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클라우드에서 보안 설계를 할 때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셔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강력한 자격 증명의 기반을 구현을 하셔야 하고요. 추적 기능도 활성화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계층, 사용하시는 모든 계층에 보안을 적용해야 되고 만약에 각 계층에 보안 모범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가능한 자동 적용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셔야 합니다. 전송 중인 또는 보관 중인 데이터에 대한 보호는 반드시 구현을 하셔야 되고요. 사람들이 데이터에 쉽게 액세스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안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꼭 그런 것들에 대비를 하셔야 하는 거죠. 각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력한 자격 증명에 대한 기반 구현입니다. 최소 권한 원칙의 구현, 적절한 권한 부여를 통한 업무 분리. 이 두 가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정보 보안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거나 혹은 뭐 온프레미스에서 보안을 하셨더라도 항상 보셨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보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죠.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격 증명에 대한 관리를 중앙 집중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온프레미스 보안에서 어려웠던 점, 다양한 벤더들의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명령어 셋을 일관되게 쓸 수 없고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점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보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의 복잡성을 더욱 강화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이 자격증명에 대한 관리를 중앙 집중화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안을 강화하는데 가장 첫 번째 요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중앙 집중화된 서비스를 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업무상 편의를 위해서 자격 증명을 굉장히 길게 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1년, 2년 이렇게 영구로 보안 어떤 권한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보안 원칙의 하나입니다. 저희 AWS에서는 이 중앙 집중화된 자격 증명 관리를 위한 서비스로 AWS IAM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AM은 사용자 그룹 역할에 대한 AWS 리소스 액세스를 제어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지정하실 수 있고 또는 누구에게
사용자도 만들어 주실 수 있고 어떤 사용자가 어떤 역할을 가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 IAM에서 다 통합적으로 웹 콘솔을 통해서 설정하실 수 있고요. 또는 AWS CLI 저희는 자동화된 자동화된 구현을 가능하도록 다 명령어 세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AWS CLI라든지 또는 AWS SDK가 AWS 상으로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있어서도 자격 증명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이 IAM이라는 서비스입니다. 다음으로 추적 기능 활성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셨을 때 혹은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모니터링한 것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혹은 문제가 예상될 때 어떠한 감사 작업도 수행하실 수 있어야 되죠. 이를 위해서는 로그나 매트릭 같은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수집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시스템에 잘 통합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동 조사 또 자동 조치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온프레미스에서 어떤 운영을 하시게 되면 너무나 모니터링 시스템이 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희 AWS에서는 클라우드 와치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AWS에서 내장 지표 혹은 사용자 지정 지표 같은 것들을 설정하셔가지고 실시간 또는 준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애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 로그들을 다 수집하셔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알람 같은 것들을 설정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다음으로 모든 계층에 보안 적용해야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심층 방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층 방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연속적으로 다양한 전략과 수단,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안전한 목표를 달성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런 심층 방어 전략을 가지고 모든 계층에 다 보안성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AWS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엣지에서부터 VPC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코딩하시는 애플리케이션 코드 내부에까지 모든 보안성이 필요한 조치들을 다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례로 저희가 이제 아마존 VPC라는 서비스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VPC라고 하는 것은 가상의 사설 네트워크를 클라우드상에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논리적으로 격리된 네트워크를 프로비저닝 하실 수 있고요. 여기 안에서 퍼블릭 서브넷이라든지 프라이빗 서브넷 같은 것들을 구축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보안 수준을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VPN과 같은 서비스를 연결하셔가지고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 보안 모범 사례의 자동 적용입니다. 아까 자동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API를 활용하셔가지고 많은 보안 메커니즘을 소프트웨어에 기반해서 자동화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버전 관리가 가능한 어떤 코드 셋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안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AWS에서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보안에 대한 메커니즘을 자동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운영을 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드릴 서비스는 보안 모범 사례에 관련한 서비스인데요. AWS Security Hub라고 하는 것은 보안 모범 사례를 가지고선 여러분들이 보안 모범 사례에 벗어나는 부분을 이 Security Hub가 자동으로 감지해주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레포팅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것들은 표준화된 데이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집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레포팅 형식을 또 구성하실 수도 있고요. 다양한 다른 서비스들과도 또 결합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전송 중인 그리고 보관 중인 데이터에 대한 보호입니다. 전송 중인 데이터 보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기는 제가 TLS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SSL 통신 같은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될 거고요. 또는 암호화되는 통신을 위해서 여러분들 VPN과 같은 서비스도 많이 사용하실 거고요. 보관 중인 데이터에 대한 보호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도구라든지 혹은 스토리지 암호화 도구들 이런 것들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유출되는 것들에 대한 가장 1차적인 방어선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시고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암호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키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 AWS의 키 매니지 서비스인 KMS라는 걸 사용하시면 중앙 집중식으로 보안 키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키 관리 정책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적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뭐 키에 대한 로테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적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규정 준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한 키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혹은 어떤 키에 대한 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사를 위해서 클라우드 트레일과 결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데이터에 쉽게 액세스할 수 없도록 유지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쉽게 액세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쉽게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혹은 수작업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작업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창구 자체를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가능한 한 사용하기 어렵게, 업무상 조금 어렵더라도 사용하기 어렵게 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런 서비스의 예로 여러분들이 보안 암호에 대한 수명 주기를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크릿 매니저라는 서비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보안 정보의 자동 교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리전을 사용하신다거나 할 때 저희 이 정보를 복제해서 재해 상황에서 어떤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했거나 혹은 재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암호를 쉽게 복구하실 수 있게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원칙으로 보안 이벤트에 대비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워크로드를 운영하면 보안 이벤트는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근데 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이벤트를 관리하고 조사하는 어떤 정책과 프로세스가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 어떤 정책과 프로세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충분히 시뮬레이션 되고 여러분들이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또한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시고, 그런 것들은 가능한 한 앞서 말씀드렸던 자동화된 도구들을 통해서 탐지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해결을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저희는 아마존 가드듀티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안 이벤트를 식별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드듀티는 지능형 위협 탐지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AWS 환경을 보호해드리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잠재적인 악의적인 침입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여러분들께 리포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제가 각 7개의 원칙별로 하나씩의 사례만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희한테 이렇게 굉장히 많은 보안과 자격증명 또 규정 준수를 위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도 굉장히 많은 AWS 직원들이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여러분들께 배포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필요에 맞게 선택적으로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보안 목표를 달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저희 AWS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서 지켜야 할 보안 원칙과 설계 원칙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AWS 클라우드 상에서 포티넷 서비스 및 솔루션을 이용해서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공동 책임 모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포티넷 솔루션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 공동 책임 모델이 약간 다른 모습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저희 AWS가 담당하는 부분은 그대로 있고요. 여러분들 고객분들이 담당하셔야 됐던 영역 가운데 상당 부분을 포티넷의 서비스와 솔루션을 통해서 해결을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전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포티넷 솔루션을 쓰신다 하더라도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솔루션을 사용하심에 있어서 어떤 정책 설정 이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 책임에 대한 많은 부분이 경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스 케이스를 한 3가지 정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저희 AWS의 신규 워크로드를 구축하는 경우입니다. 저희 AWS를 쓰시면서 아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그런 보안 서비스들을 쓰시면서도 포티넷의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더 추가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보다 완벽한 가시성 그리고 지능형 위협 방어를 가능하게 하는 통합 보안 솔루션 세트를 여러분들이 확보하실 수 있게 됩니다. 먼저 VPC를 사용함에 있어서 저희의 네트워크 파이어월을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거기에 포티넷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니지드 IPS 룰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 IP 포트 레벨에서 어떤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 사전 정의된 규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 강화된 보안을 달성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 포티게이트에서 파이어월 애저 서비스로 제공하는 포티게이트 CNF라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방화벽 관리에 대한 어떤 부담이 더 경감되면서 VPC에 대한 보안 구성과 정책 관리를 보다 더 쉽게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 AWS의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라는 것과 결합해서 어떤 SaaS 형태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아니면 바로 옆에 보이는 포티게이트 VM 같은 형태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마존 VPC를 사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우려되는 보안에 대한 보다 강력한 보안을 달성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FortiCMP라고 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프로텍션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어떤 가드듀티 아까 제가 위협 관리, 지능형 위협 관리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가드듀티와 결합해서 보다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안 위협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웹 애플리케이션과 API 보호인데요. 저희 WAF라고 하는 웹 애플리케이션 파이어로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티넷의 Managed Rule for AWS WAF 이것을 사용을 하시면 사전 정의된 어떤 아까 뭐 네트워크 파이어월과 동일하게 사전 정의된 어떤 보안 정책을 적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웹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있어서 보안성을 더욱 강화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WAF라는 서비스에 WAF 레디 파트너라는 것을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포티넷의 이 매니지드 룰이 저희 WAF 레디 파트너로 선정이 돼서 이제 글로벌리 어나운스가 됐고요.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오와스프 탑10에 대한 기본적인 그 위협은 저감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그런 정책에 대한 효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ML을 이용해서 보다 지능화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또는 API에 대한 보안 제어가 필요하시면 포티웹 클라우드 와프 애저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보다 도움을 받으시게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뭐 신규로 저희가 구축하는 거 말씀드렸는데 마이그레이션하고 하이브리드 솔루션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도 포티넷의 제품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포티넷 시큐리티 패브릭과 같은 것을 이용하면 저희 AWS에서 제공하는 퍼블릭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하이브리드용 제품들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결합해서 보안 태세를 강화하시는데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차세대 방화벽 포티게이트 CNF 같은 경우 여기서도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전반적으로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포티 매니저라든지 포티 애널라이저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 포티게이트는 글로벌리 굉장히 잘 알려진 보안 업체이기도 하고 저희 AWS 마켓플레이스를 잘 활용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저희 AWS 마켓플레이스라는 카탈로그 서비스가 있는데요. 거기에 45개 이상의 제품들이 등록이 되어 있고 23,000 이상의 활성 구독이 지금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티게이트의 제품을 AWS에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번거로운 설치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독하시는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포티넷을 구매하실 때는 이렇게 다양한 구매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프리 트라이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를 해보실 수 있고요. 괜찮은 것 같다, 써보겠다라고 하시면 별도의 어떤 약정 없이 그냥 사용하시는 만큼 쓰는 아월리로 쓰실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좋아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면 먼슬리 계약 또는 애뉴얼 또는 단연간 계약을 통해서 상당 부분 할인을 받고 여러분들이 포티넷의 제품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또는 여러분들이 온프렘에서 쓰고 있던 라이센스도 가져다가 활용하실 수 있고요. 가능한 경우에 이제 뭐 영업사원과 잘 말씀을 하셔서 프라이빗 오퍼를 제공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티넷의 제품들을 AWS에서 보다 쉽게 한 번씩 도전해 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